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또 시장 관련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차익 매물과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충돌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1%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좀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물량을 담아내면서 7거래일 연속 좀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예상외로 거대 투자은행들 중심으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증시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미증시는 좀 기업 실적 우려감 때문에 좀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자 오늘을 기점으로 미증시가 아마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히려 더 우위를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강보합 출발했지만 장중에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회계 감리 우려 그리고 블록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단기적인 지수 부담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바이오주들의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투자 심리 체감 지수는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관련 3인방들이 오늘 낙폭을 좀 많이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굳이 재료를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런 재료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작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블록딜이 있었죠. 테마섹뿐만이 아니고 JP모건 또한 이 두 양대 기관에서 블록딜을 하면서 많이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그 블록딜 그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JP모건뿐만이 아니고 테마섹도 지금 보호 예수가 이미 둘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블록딜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대형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특히 그 자동차와 금융, 반도체주가 최근 거래소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비교적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강세였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그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협주들이 좀 주가의 단기 피크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바이오 업종들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장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올라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순환매 관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안 오른 업종은 좀 한번 관심 가지고 많이 오른 업종은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이런 순환매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바이오주들이 의외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체감 지수는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예상외로 대형주 쏠림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 예상외로 대형주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약화되면 코스닥 시장으로 일부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기미를 보인다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 하락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비관적으로 뭐 추경 매도 관점보다는 조금 더 한번 내일장을 한 번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대형주 쏠림이 좀 약화될 때 코스닥 수급 상황, 개선 상황을 보고 좀 진입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목요일 오마이 주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볼게요.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국인 주도 대형주 장세, 원인과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최근 7거래일 연속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안정에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장세,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이 아닌 외국인 수급을 보고 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투자해 해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지금이라도 외국인 매수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이미 지수가 좀 오른 상황에서 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좀 늦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이렇게 진입하기 때문에 목표 지수를 좀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고 대응한다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체감적으로 한국 관련 신흥국 펀드로 얼마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체감적으로 좀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 자료를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좀 지연되었지만 오늘 딱 때마침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유는 연말부터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인데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렇게 개선되면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아래쪽에 보는 위에 있는 파란색 선 달러 인덱스와 이 관련 투기적 포지션을 보시면 좌우에 상승과 하락을 줄 때 좌우 변곡점이 되는 그 위아래 변곡점이 되는 좌우 기간을 보시죠. 약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주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게 또 작년 연말서부터 이게 아래쪽으로 좀 꺾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달러화가 약세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달러와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안전자산 심리 선호 바로메터격인 달러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한국 관련 펀드와 관련된 그 MSCI 한국 지수 여러분들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바로 뭐 ETF입니다. ETF 잘 아시는 그 ETF인데요. 한국 관련 주식형 펀드 지수로의 자금 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니와 또한 설정액도 미증시에서 거래되는 그 한국 관련 MSCI ETF도 설정액도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당분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달러와 가치가 그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또 그리고 연준의 긴축 완화 기조로 좀 전환될 기조를 보이면서 달러와 가치가 하락 전환하고 있고 물론 그 하락 추세 속에서 또 일시적인 또 반등도 나오겠지만 좀 긴 관점에서 보면 달러와 가치는 좀 더 하락 추세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외국인들의 한국 관련 신흥국 펀드 위험자산 펀드로도 조금 더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 상황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 오고요. 오늘은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완성차, 금융, 반도체 업종에 좀 외국인의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는 장 초반에 좀 흐름이 좋다가 좀 오후 들어서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이었어요. 자,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사나이님의 질문입니다. 코오롱 인더 오늘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너무 무서운데 이제 정리해야 하는 시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량 빠졌는데요. 네.
네, 체감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자,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SKC 코롱 PI, 코롱 인더, 뭐 SKC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에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58,000원 선 초반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양봉을 좀 만들어주면 추가적인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뭐 엿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음봉을 나타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보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그 아래쪽에 21선 중기 이평선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격 매도 혹은 비중을 줄일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손절 가격은 오늘 장중 저가 수준이 오늘 55,600원 선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55,000원 선 요걸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관찰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는 지지선, 이탈선 55,000원 선을 좀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코오롱 인더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화웨이 악재 여파로 장중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은 어떤지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상해 종합지수는 0.42% 하락한 2,559.63포인트로 시즌을 마감하였고, 심천선 성분지수는 0.93% 하락한 7,470.3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상해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곧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 이후로는 미국 법무부가 중국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나 GT 등 중국 통신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미국의 반도체나 부품 공급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진전을 보였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당시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테크놀로지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전자부품, IT 관련주, 하이테크 관련주들까지 화웨이 악재로 인한 모두 약세를 나타냈으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거래 일간 최대인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인민은행은 오늘은 3,800억 이하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장중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시장은 다시 밀렸는데요. 인민은행은 현재 4거일 연속 역 RP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1조 1,400억 이하의 유동성을 순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부적으로는 연일 감세 및 비용 절감 조치가 강조되는 등 호재성 정책 시그널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 관련주 및 테마주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으며, 강대증권은 이에 대해 현재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사이클 산업과 후기 사이클 산업에서 발생할 기회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면서 AI, 5G, 반도체, 군수공업, 네트워크 보안 등 테마 관련주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유니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40만 주를 지금 매입을 했는데요. 딱히 호재성 뉴스는 안 나왔지만 너무 지금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주식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지 오늘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유니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요즘에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무역 갈등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IT 장비주들은 그 중국
IT 기업들에게 이렇게 수출 모멘텀을 두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미중 간의 그런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해결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IT 장비주들 또한 중국의 수출 모멘텀이 높은 국내 IT 장비주 또한 주가가 좀 우상향 흐름으로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유니셈이 좀 많이 올랐고 IT 장비주도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 권해드리고 있는데 IT 장비주들은 순환매 의외로 이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주가가 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오늘 거의 한꺼번에 단기적으로 올라야 할 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뭐 한 보름 정도 올라가야 될 그 상승폭과 거래량이 오늘 한꺼번에 다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의 그 위치를 보면은 작년 여름경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1,000원서부터 거의 3,000원선까지 이렇게 수직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작년에 거의 뭐 8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빠진 폭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돌림인데요. 좀 길게 본다면,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 가격 5,650원 선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진돼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하고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셈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오렌지 라이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라이프가 신한지주 품으로 안기면서 그러니까 자회사로 편입이 승인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그런 뉴스플로우가 들려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데요. 자, 오렌지 라이프 지금 매수하시지는 않으셨고 지금 시점에서도 추격 매수가 유효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렌지 라이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그 금융주 흐름이 나쁘진 않고요. 특히 뭐 정권주가 좋지만 뭐 은행주와 보험주 흐름도 양호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은행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보험주가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보험주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뭐 큰 호재성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뭐 순환매 관점에서 업종이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자, 오렌지 라이프 같은 경우에 주가 이 종목도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수가 좀 부진하게 가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비교적 주가가 47,000원 선에서 25,000원 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점을 감안하면 낙폭도 좀 과대해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약 한 60일선 이평선의 저항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되 추가 상승 시 60일선 부근인 이게 얼마냐면 29,500원 정도 나옵니다. 29,5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오늘 29,000원이니까 29,500원 내지 3만 원 선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일선 부근에서는 저항이 좀 나올 수 있겠다. 29,500원 선에서는 좀 저항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점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제약바이오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사나이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일양약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7,700원. 앞으로 전망 부탁드릴게요. 자, 일양약품이 1월 초에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이 백혈병 신약이죠. 슈펙트의 임상 3상을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한 차례 주가 올라오는 듯 싶었으나 현재는 좀 횡보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부진할 때 1.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양약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업종들이 좀 급 하락을 했지만 뭐 제약주는 그게 덩달아서 꽤 많이 빠지지는 않고 뭐 약보합권 선방을 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일양약품은 나름대로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의 부진 영향에서 어느 정도 좀 비교적 자유로운 우상향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주 포함해서 제약주 또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의 그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완화된다면 제약 바이오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 종목으로도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이러한 그 소외 현상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추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양약품 또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리스크 관리 측면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확대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 HTS 화면과 같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파동상의 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주로 우상향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 상승 전환형 패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세 칸 내려오고 두 칸 반등 나오고 한 칸 조정 나오고 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았어야 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수반되면서 그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그 아래쪽에서 장대 양봉을 또다시 만들면서 거래량도 조금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또다시 우상향 흐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되 너무 긴 관점에서 높은 목표 수익률보다는 이 정도 가격, 저 두 칸 정도 반등이 나오실 때 가격 32,000원 내지 32,500원 선을 좀 목표로 두고 보유 관점 혹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양약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계시는 저는 거네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에 대해서는 목표가 32,000원, 32,500원 선에서 한번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일양약품까지 확인해봤고요.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 4시 30분까지 SNS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보고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 장을 보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거래소 지수는 살아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좀 두려운 수준으로 갈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코스닥 종목을 팔아야 되나 이게 아마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보는 시각은 일단 거래소 시장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코스닥 시장까지는 아직 수급이 넘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거래소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또한 조금 더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대형주 중심의 매수 구도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언젠가는 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저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식을 코스닥 시장 부진 하나만 보고 버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장은 살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닥 시장 또한 조금 더 관찰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업종별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시고요. 대형주는 상승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형주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자동차, 원자재 뭐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이 과대했던 바이오 그리고 엔터, 게임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빠졌던 그 성장주 테마가 있죠.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이런 종목들 순환매 관점에서 조정이 많이 나온 섹터와 뭐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관심주로는 앱클론과 그리고 FNC 엔터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앞으로 상승 여력은 좀 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바이오, 엔터, 게임, 2차 전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가져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심주로는 앱클론과 또 FNC 엔터 꼽아주셨어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요, 못다한 종목 상담 4시 30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